오늘은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기본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즉 월급 등을 지급하는 자가 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란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사람으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회사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수급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봉급, 보수,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죠.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사택 제공이익과 20만 원 이하의 연구보조비,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식사대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해당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라고 하는 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무엇일까요? 과세표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세율 15%를 우선 곱하고 126만 원을 공제하면 산출되는 소득세는 474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소득세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세율로 기본세율이라고도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이렇게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서 각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과 공제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금액들을 뺀 것이 결정세액으로 연말정산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뜻하죠. 기납부세액은 과세기간 한 해 동안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의미로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에서 한 해 동안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뺀 것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환급을 받아야 하고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용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한 해 동안 지급된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뺀 근로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소득 공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하고 결정세액에서 한 해 동안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빼고 나면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할 기본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